표현에서, 그래서 지문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 몇 개만 좀 확인하고 가자. 200페이지부터 봅시다. 자, 한편 이 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버리고 없었다. 자,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 처갓집도 전부 다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자, 이생은 여기서 뭐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치? 자, 일단은 여기서 특징, 이생은 어떤 성격?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에요. 눈물 흘리는 거 말고 딱히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이 이렇게 한참 사랑하고 뭐 그 다음에 연애하고 이러다가 뭐 결혼해서 알콩달콩하고 막 좋았잖아, 그치?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 한바탕 꿈과 같대. 그래서 허무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뭐 인생무상이죠. 우리 기억나냐? 이게 도교적, 불교적, 유교적이 다 섞여 있다고 했던 거? 이게 도교적인 부분이에요. 인생무상의 깨달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허무한 꿈, 사자성어로 남가일모, 한단지모 이러는데 요즘엔 이런 거 잘 안 되니까 이런 것까지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뭐라 그래? 일장춘몽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지 자주 쓰는 거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고 나와서 넘어가자. 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뒤에서 뭐 일어나? 살아 돌아와. 이게 지금 신비하거나 비현실적인 사건이지? 그러면 이거를 역할을 뭐라 그래? 이 배경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배경 묘사의 역할은 뭐다? 뒤에 일어나는 신비한 사건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또는 뒤에 신비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얘가 암시하는 거. 앞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딱히 외울 필요는 없죠? 이제 뒤에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남하에서, 그 마루 아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대요. 이런 거 아내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바로 안 써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긴장감을 부여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결과를 바로 안 알려주면 싹 다 긴장감 부여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이런 거 다 비현실적인 사건 암시면 꽤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긴장감 부여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죽은 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다고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믿은 거라고 할 겁니다. 알겠니? 그죠? 그 이유는 여기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살아있다고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목숨을 보존하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 안 하지 전혀. 너무 반갑고 좋으니까. 그래놓고 나서 여인은 간만에 만났죠? 고전소설은 간만에 만나는 장면이면 꼭 뭐 나와? 뭐 나오지? 처음 만나거나 간만에 만나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 그치? 주로 어디에서? 따옴표 이렇게 해서 인물의 대화로. 그래서 쭉 나오고 여기까지가 이제 만나기 전까지. 그래놓고서 여기 낭군께서 붉은 살구 이거 안 지워져 있지.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담장을 엿보게 되자 이게 무슨 뜻이다? 규방의 담장을 엿보는 거 규장이야 이게. 규장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써준 거고 이게 첫 번째 만남인 거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번 웃었다 그러는데 이게 뭔 뜻이야?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기쁨, 사랑의 기쁨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휘장 안에서 거듭 만났을 때에는 거듭이니까 두 번째 만남이라고 한 거지.
그래서 보통 이거를 결혼으로 봐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그치, 이별이 있어야지. 그래서 첫 번째 이별은 생략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니? 여기에 이별 1은 생략되어 있는. 그래놓고서 자, 사세가 이렇게 되자. 보통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앞에 문장에 있는 걸 가르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이렇게가 앞 문장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현재 처지를 말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이 뒤에 슬픔과 부끄러움이 이해되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는 요거 번번적 시비의 목숨을 잃은 거. 그래서 이렇게가 알려주는 게 뭐예요? 이별 몇? 그렇죠? 2지? 그래서 그 이별 2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횡액을 만나서 구렁이 넘어졌다.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죽은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비유적으로. 그러면서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조를 지키려고 하는 게 죽게 된 직접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유교적인 거지. 그러고 나서 자, 이거 일단 비유적인 건 아니고요. 그치? 그리고 몸뚱이가 찢김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는 일단 자기의 현재 상황이 아니야. 과거 상황이지?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떻지, 지금? 현생에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직설적으로 현재 상황을 드러냈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현재 상황은 오히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우회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대놓고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과거 상황, 과거의 경험이라고 하면 이건 직접적이지. 대놓고 실제로 살해당했을 테니까, 그치? 그래서 과거를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인정으로는 참아할 수 없다는데 천성하고 인정을 구분해야 돼. 여기서 운명으로, 왜냐면 하늘을 우리가 보통 보통 다 뭘로 해석한다고? 그치, 운명, 뭐 아니면은 섭리 이렇게 한다 그랬지? 근데 좀 안 좋은 분위기니까 운명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럼 인정으로 할 수 없는 일, 이거를 우리가 해석할 때 내가 원래 내 성격대로였으면 못했을 거다. 그러면 이 사람 성격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난 절개 못 지켰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이거 유교적이잖아. 옛날 그림. 옛날 그림이야. 그리고 또 이거 지조절개가 주제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 성격 때문에 이 천성, 아니, 맞아. 인정을 이 사람, 나의 그냥 감정으로는 내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응? 이게 말이 되려면 이게 뭐여야 돼? 인정이 사람으로서는 차마 견디기 힘든 일 이렇게 정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견디기 힘든 일 이런 정도로.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여자를 나쁘게 해석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자신의 행동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이렇게 얼만큼 인간으로서 그치? 견디기 힘든 만큼. 자,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비유적으로 짝이른 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남편을 잃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집도 없고 부모님도 없어지고 뭐 요쪽저쪽 이렇게 쭉 하는데 그냥 넘어가고. 자, 여기서 자, 또 다른 주제지. 사랑 얘기 말고, 그치? 의리는 중요하고 목숨은 가벼운 것.
주제. 목숨보다 지조절개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죽더라도 그걸 지켜야 한다. 알겠니? 그래서 이게 이제 수양대군 편든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치? 산산조각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나 불쌍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치? 이런 거 지금 그 지조절개 지키다가 이렇게 죽게 된 거 억울해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가능해. 왜냐면 억울한 대상이 누구면 돼. 나쁜 놈들이면 되잖아. 그 홍건적들. 맞지? 오케이? 그럼 걔네들에 대해서 나 억울해. 나 걔네한테 당할 일이 아닌데 당했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후회하고 있다 이러면 돼, 안 돼? 지조절개 지키고 이렇게 하다가 죽은 것 때문에 자기 행동을, 과거를 후회하고 있다라고. 안 됩니다. 항상 유교적으로 해석할 거야, 그냥.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요. 왜 불쌍한 거야? 죽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불쌍하대. 죽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사랑을 다하지 못해서 이생이랑 헤어져야 했기 때문에 불쌍한 거.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지주절개 그래서 이 사람 자기 죽은 거, 그치? 자기가 그렇게 하다가 죽게 됐는데 그 죽음을 긍정, 부정. 지주절개 지킨 부분에선 긍정. 되겠니? 근데 죽었기 때문에 이생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있게 된 거는 부정. 이렇게 나눠서 생각한다고. 알겠죠? 그거 조심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 헷갈리지 말고. 사랑을 다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한스러운 거고, 그치? 지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는 한 같은 거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자, 세상 생각하면 옛날에는 즐거움이 다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좋았던 것도 결국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사라져요. 그치? 아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흥진비례. 즐거움, 흥겨움이 다 소진돼 버리면 슬픔이, 비애가 찾아온다. 이 뜻이에요. 또는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사라진다. 화무실일홍이라고도 합니다. 알겠니? 그게 그냥 도교적인 부분이에요. 그치? 인생무상이랑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저희 환신, 그치? 환생 이승에 돌아왔대. 낭군과 저와는 3세의 깊은 인연, 3세가 전생, 현생, 다음생이야. 그래서 그냥 운명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운명의 사랑 이렇게. 그 다음에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점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지조절개 나오는 거죠. 주제의식, 유교적인 거. 그 다음에 지금도 3세 인연 하는데 이 3세는 윤회사상 전생이니까 그치? 원래는 거. 그래서 불교. 그리고 요 짧은 부분에 어디였어? 여기 어디였어? 여기 도교. 그치? 요쯤에 도교, 이점에 유교, 그리고 여기에 불교까지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나오는 대사예요, 지금. 그치? 세 가지 사상의 영향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이심전심이고 그냥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도 그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윽고 이야기가 집안의 재산 같은 거에 미치자 여인은 말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알죠? 그치? 이렇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써? 이튿날 매장한 곳을 찾으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거는 적어 놓으세요. 지금 아까 했었지? 유교의 인간다운 도리 또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렇죠? 제사 지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 뒷부분 여기는 김시습의 작가의 태도가 반영된 거다. 작가가 실제로 어떻게
세상이 더럽다 그래서 머리 깎고 들어가고 스님되고 그랬거든. 실제로 김씨에서는 죽을 때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연도도 안 나와요.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생각해봐. 친척과 손님의 기륭사도 나가지 않았대. 이거 매너야 아니야? 아니지. 유교적이면 이런 거 다 참가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얘는 유교적인 삶을 산 거야, 안 산 거야? 안 살았다는 거야, 여기서는. 알겠니? 유교적이지 않은 삶. 그럼 이제 세상과 인연 끊고 자연 속에 들어가고 어디서 연 끊고 사는 거 이거 뭐야? 어디 무슨 삶에 가까워 오히려? 그쵸? 안빈낙도 하는 그거에 더 가깝지? 유교적인 게 아니라 차라리 도교적에 가까운 삶이다. 그렇고, 그치? 작가에게 하면 이게 작가가 그 세조가 단군이라 어이씨 단종 왕이 찬탈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가 반영된 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알겠지? 근데 이 소설 자체로만 보면 여기는 세상이 나빠서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그건 안 나와. 알겠니? 그래서 현실 비판을 얘기하려면 무조건 작가 얘기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즐거이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덧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저녁에, 그죠? 그래서 시간이 확 건너뛰었지? 속도감 있는 전개고, 여인은 이 서생에게 말했다. 3번이나 가약을 맺었대. 2년 맺은 거 사랑이죠. 사랑 1, 2, 3. 근데 세상 일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래요. 이별이 갑자기 찾아왔대. 그래서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그랬더니 3번째는 저승길은 피할 수 없다. 이거 이제 운명적 한계라 그러지. 피할 수 없는 거. 이꼴 뭐요? 죽음이에요, 죽음. 태어났으면 죽는 건 피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운명적 한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고 죄도 안 저질렀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해서 시름을 풀겠던 거 위로하려고 했던 거래요. 그치? 그러나 이승과 저승의 세계는 경계가 뚜렷하답니다. 그래서 살아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놓고 요거는 알아놓으세요. 이거 고전 소설은 우연성이 강해요, 개연성이 강해요? 고전. 현대 소설은 할 때 특별한 말이 없으면 개연성을 맞는 거야. 현대 소설은 개연성이에요. 알겠니? 그냥 아무데나 밑줄고 놓고서 개연성 그러면 맞다고 하라고. 현대 소설은. 현대 소설은 우연이 조금밖에 없어. 현대 소설은 우연이라고 할 때는 뭐 하필, 우연히, 마침, 알겠니? 뭐 이런 식으로 우연임을 알려주는 말이 나와야지 우연이야. 알겠니? 근데 고전은 반대다. 고전은 거의 대부분이 우연이고 이렇게 이유를 써주는 게 나오면 그것만 따로 뭐라 그래? 개연성이라 그래. 고전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니에요. 이거 알겠니? 꼭 요런 게 있으니까 이제 이유를 합치고 뭔가를 써줬으니까 개연성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니? 요거는 따로 체크해 놓고 이렇게. 그쵸? 자, 해놓고서 12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 중곡에 맞추어 노래를 지으면서 어떻게 했는데 이거 기억나지?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 했었지. 그래서 시의 역할 보고 여기 빗빈 것도 이런 것도 다 했었죠. 그치? 원앙은 이생과 최여인이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짝이른 거는 과거의 이별 몇? 도적 때문이니까 이별 2 상황이고 여기서 이 상황은 뭐예요? 현재 이별이니까 이별 3 상황이고 이렇게만 구분해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별하죠? 그리고 여기는 해피엔딩이 안 나와. 아니네. 우리 시작할 때 있었지. 해피엔딩 안 나온다고 그때.
그래서 비극적 사건을 암시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삽입실 기능은 여기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데, 그치? 당연한 거죠. 정서. 왜? 시니까. 노래 종류니까. 알겠니? 노래는 정서와 분위기 전달을 그러잖아. 맞니? 그 다음에 정서적, 그치? 여운 이런 거 왜? 노래고 시니까. 맞지? 다만 어떤 정서인지만 잘 맞춰 써주면 되는 거야. 슬픔 이런 쪽으로. 함축적 왜? 짧잖아. 시니까.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만. 낭만적 분위기도 여기서는 로맨틱한 건데 이게 지금 사랑하는 사이고 시니까 이렇다 그랬지. 그 다음에 압축적 뭐요? 시니까 짧아서. 되겠네. 오케이. 그리고 이전에 일어난 사건 이렇게 있잖아요. 짧게 나왔네. 아까 여기 이별 이 이런 거. 그치? 과거 사건이지? 이게 있어서. 그래서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짧게 썼으니까 압축적.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암시. 여기 있잖아 여기. 하리라 미래형 썼지? 맞죠? 그러니까 미래 암시. 했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소설 속에서 시가 나오면 지루함, 단조로움 줄여주는 거로. 왜? 형식이 바뀌었으니까. 그래 종류가 다른 게 나왔으니까 갑자기. 알겠니? 이거는 꼭 시가 아니라 뭐든 간에 바뀌면 다 그렇다 그랬지. 삽입돼 있으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유를 댄 거구나.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반복해서 상황을 해보세요. 이유 되기 힘든 거 있으면 그런 거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냥. 알겠니? 자, 그러고 나서 이거 쓸데없이 나옵니다. 작가의 생사관. 낼 거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낯설잖아. 이게 이상한 거지. 그죠? 이런 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했지. 그리고 왜 그런지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가끔 잘 내요, 이거를. 알겠니? 생사관은 그냥 따로 기억을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 감정의 긴밀도를 높인다는 게 뭔 뜻이야? 뭐 그치. 드라마틱하다, 애틋하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사실은 자세히 써주는 장면들, 우리 좀 전에 보면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해서 대사 길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장면 극대화라고 하는데 그렇게 길게 써주는 장면이 있으면 이게 높다고 합니다. 그냥. 그래서 별말 아니에요, 여기니. 이 반대는 뭐냐면 요약적 제시야. 스토리 같은 거, 큰 줄거리 같은 거를 빠르게 막 넘어가 버리는 거,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넘어갑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선생님 아까 했었지. 우리 여기서 신경 쓸 건 뭐다? 일단 아내에 대해서 고맙다고. 그 아내 덕분에 자식된 놀이를 다 할 수 있겠어. 이거를 우리가 임금과 신하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서 읽으면 여자가 신하 역할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자 덕분에 남자가, 신하 덕분에 왕이 자식들 놀이, 종묘사직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자기는 스스로 부끄럽대요. 사실 근데 요 부분은 이생을 함부로 왕으로 해석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부분이고, 왕이 잘못했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사실 꼭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꼭 이거 하나, 이생이 아내를 지금 붙잡잖아. 그치? 그래서 이별을 거부하니까, 그래서 이생이 소설 전체에서 지금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이에요. 이딴 걸 적극이라고 하는 것도 애매한데 얘가 워낙에 하는 일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이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더라 정도로만 합시다. 알겠니? 그렇고 여인이 답하는데 여기서 이유 두 가지는 잘 챙겨놓으세요. 첫 번째, 자기는 이미 죽은 인간. 그치? 자기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어서. 두 번째 이유,
그치? 내가 여기 남아있으면 죄가 어떻게 된다고? 낭군님에게까지 잘못이 미쳐.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해로우면 안 되니까. 이런 건 이제 전형적인 옛날 여자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별의 당위성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쓸데없이. 이별해야 돼요 라는 이유라서 이별이 오라요 이렇게 이별 당위성이라고 할 거고 다만 뭐 이렇게 나 무덤이나 좀 잘 떠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이 이별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걸 지금 깨닫고 있는 장면이야.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사라져. 전기적 성격, 신비로운 부분이지. 그죠? 나타날 때처럼. 그러고 나서 최하인 장사 지내고 그러고 나서 비극적으로 이렇게 그치? 병이 나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거 절개 그치? 요게 작가가 글을 쓴 이유를 암시 대놓고 이것 때문에 글 썼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여기 만약에 그치? 이들의 절개를 후세에 전하려고 이 글을 썼다라고 했으면 직접적으로 쓴 거고, 그치? 네가 직접적으로 제시된 거고, 그렇지 않아서, 그치? 그래서 이유를 암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절개가 계속 얘기하지만 숨겨진 주제의식에 가까운 부분인 거고. 그러고 나서 뒤에 이거 이렇게 정리돼 있으니까 학습 활동 잘 보고요. 이거요. 전기적 요소를 활용한 이유. 솔직히 그런 거 어딨어. 그냥 묻고 싶은 게 없는 거지. 그래도 당연한 얘기지. 전기적이니까 비현실적이요. 흥미를 높이거나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무데나 다 붙여도 맞는 말입니다. 문학에서는. 아무거나 갖다 찍찍찍 해놓고서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아까 삽입시 해놓고서 삽입시 써가지고 흥미를 높인다고 하면 맞아 들려. 맞아요. 주제를 더 잘 드러낸다고 하면 맞아 들려? 그것도 맞아요 그냥 당연히. 그래서 그냥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한 거고 요거 하나가 이제 그나마 좀 특이하죠. 세 개의 병포 아까 왜 세 개라고 하는지는 얘기해줬지? 오케이. 그래서 세 개는 나빠요. 그래서 그거하고 맞서서 그냥 갈등하는 이제 인물들의 대응 양상을 더 재밌게 드러난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합시다. 알겠죠? 말을 좀 이상하게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됐어요.